5월 9일. 이 날짜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탈출구가 닫히는 날입니다. 5월 10일부터 최고 82.5%의 징벌적 양도세가 부활합니다. 10억을 남겨도 8억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시장은 이미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과연 누구의 편인가? 서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공급자인가? 아니면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약탈자인가? 오늘 그 끝을 확인하겠습니다. 라운드 1. 집값 폭등, 다주택자 때문인가?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현재 서울 집값이 52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 모든 게 다주택자 때문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녀 사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다주택자 비중 2019년 15.6%에서 2025년 13.9%로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2년부터 2,300명이나 줄었습니다. 다주택자는 계속 감소하는데 집값은 왜 폭등합니까? 진짜 범인은 공급 절벽입니다. 2025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14만 6천 가구, 2010년 이후 최저입니다.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은 1만 6천 가구, 2020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붕괴했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값이 오르는 겁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운다고 해서 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이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에게 전가하는 희생양 찾기일 뿐입니다. 블랙님, 공급이 부족한 시기일수록 독점은 더 큰 범죄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투자 목적 다주택이 집값, 전월세 상승, 혼인 출생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요. 공급이 부족한데 누군가는 집을 10채, 20채씩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집들이 시장에 나왔다면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했을 겁니다.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결코 권장할 일은 아니다. 이게 대통령의 말입니다. 투기 수요를 완전히 걷어내야만 진짜 집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시장의 문제냐, 과도한 점유라는 공정의 문제냐, 두 입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2. 양도세 82.5%. 정의인가 독약인가?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과연 이 세금은 정의입니까? 독약입니까? 82.5%? 이게 세금입니까? 이건 약탈입니다. 10억 양도 차익에서 3주택자는 세금만 3억 3천만 원 추가 부담입니다. 10억 남겨서 8억 넘게 세금 내라는데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오히려 매물은 잠기고 집값은 더 뜁니다. 그리고 늘어난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됩니다. 노무현 정부 종부세 도입 후 월세 20% 급등, 문재인 정부 월세 30% 폭등, 역사가 증명합니다. 세금 폭탄은 결국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독약이라는 걸요. 다주택자 잡으려다 서민만 죽입니다. 블랙님, 그건 공정의 가치를 모르는 말씀입니다. 남들은 집 한 채 갖기도 힘든 세상에서 수십 채씩 쥐고 불로소득을 챙긴다면 그만큼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합니다. 비정상적인 특혜는 회수해야 하며 사회 문제의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5월 9일이라는 강력한 데드라인이 있어야 다주택자들이 압박을 느끼고 시장에 매물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 만에 14% 급증했고 송파구는 37%, 성동구는 35% 폭증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여줄 겁니다. 징벌적 과세를 통한 매물 유도냐, 임대료 전가로 인한 서민 피해냐, 칼날 같은 대립이 계속됩니다. 라운드 3. 다주택자는 공급자인가? 약탈자인가?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가가 전 국민의 집을 다 지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2026년 서울 전세 수요 23만 5천 호. 그런데 입주 물량은 고작 8만 9천 호. 수급 차이 14만 호입니다. 이 빈틈을 누가 채웁니까? 민간 소규모 주택 공급자들이 시세의 60에서 70% 선에서 전월세를 제공하며 주거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주택자를 다 죽이면 전세 시장은 멸종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이 짊어집니다. 늑대를 위한 자유는 양에게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만 공급자를 죽이는 건 양들에게 집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징검다리요? 장벽의 오타 아닙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매집하지 않았으면 집값이 내려갔을 거고 세입자들은 그 전세금으로 내 집을 샀을 겁니다. 왜 기회를 뺏는 사람들을 공급자로 미워하십니까? 다주택을 소유할 자유를 주장하는 건 타인의 권리를 약탈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간 소규모 주택 공급이라는 명목 아래 벌어지는 투기 행위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제 국가가 직접 공공임대를 책임져야지. 투기꾼의 손에 서민의 생존권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민간 시장의 버팀목이냐,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장벽이냐, 관점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라운드 4. 지방 서민도 투기꾼인가?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지방의 소규모 다주택자, 이들도 규제해야 할까요? 지방은 지금 소멸 위기입니다. 고향집 하나, 노모 거처 하나 지키는 지방 서민들이 왜 서울 투기꾼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장동혁 대표 고향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1988년부터 유지된 2주택 기준을 40년 가깝게 적용하는 건 시대착오입니다. 지방 다주택 규제는 지방 경제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행위입니다. 고향을 지키는 분들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게 과연 정부가 할 일입니까? 이건 역차별입니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규제는 누더기가 됩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투기 수요를 방치하면 결국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붙게 됩니다. SNS 민심을 보십시오. 다주택에 대한 특혜를 회수하는 것이 공정이라는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일관성 있는 규제만이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고 지방에서도 실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감성 팔지 마십시오. 원칙이 무너지면 결국 무주택 서민만 피해를 봅니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함이냐, 원칙 고수를 통한 시장 안정이냐, 팽팽한 대립이 이어집니다. 라운드 5. 징벌적 과세의 끝은?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세금으로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십시오. 싱가포르 3주택자에게 30% 추가 취득세를 매겨도 집값 못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28번 대책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금 폭탄 던질 때마다 집값은 더 뛰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취득세 12%, 양도세 75%, 종부세 5%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집값은 폭등하고 지방은 소멸하는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라는 교과서적인 정답을 외면하고 징벌적 과세라는 최악의 수단에만 매달리는 건 결국 국민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5월 9일이면 양도세 82.5% 시대가 옵니다. 10억 남겨서 8억 세금 내면서 버틸 장사는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투기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겁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 시장이 정부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무주택자들의 간절한 눈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측의 입장이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분 동안 다주택자 논란을 뜨겁게 다뤄봤습니다. 먼저 미스터 블랙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주택자는 부족한 공공임대를 대신하는 민간 공급자다. 징벌적 세금은 결국 서민의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된다. 공급 확대가 우선이다. 반면 미스터 화이트는 이렇게 맞섭니다. 다주택 보유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투기 행위다. 강력한 세금으로 매물을 유도해 무주택자에게 주거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규제를 풀어서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냐, 아니면 규제를 강화해서 자산 불평등을 잡을 것이냐.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택만 있을 뿐이죠. 자, 여러분, 양쪽 말씀 다 들어보셨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미스터 블랙 편이든 미스터 화이트 편이든 아니면 중간 어디쯤이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흑백 논리사였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